새엄마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두려워서 수지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 여자는 그 아이들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수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수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채가 시지 않은 부엌에 서서 그녀는 냄비에 물을 올렸다.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도마 위에 두부를 올리고 애호박을 썰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은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온다.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날이었다. 수지는 28배 첫 결혼을 했고 32에 이혼했다. 그리고 34세 박준혁을 만났다. 준혁은 40살이었고 전 부인 최미란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둘 있었다. 10살 딸 지우와 7살 아들 도연이었다. 수지는 눈을 감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이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아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하지만 인생은 두려움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박준혁의 아내이고 지우와 도연의 새엄마이며 박순자 여사의 며느리다. 일장 환영받지 못한 자리. 이게 뭐예요? 미란이는 이 국을 이렇게 안 끓였는데. 박순자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상에는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제철 나물 3가지 갈치구이가 올라와 있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웃었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셨군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박순자 여사는 대답 대신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야, 할머니 음식이 그리우면 할머니한테 와. 엄마가 해주는 밥이랑 할머니 밥이랑 다르지? 지우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다. 10살짜리 아이의 눈 속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다. 수진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수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눈빛. 이 아이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너무 많은 것을 조율하며 살고 있었다. 다 맛있어요, 할머니. 지우의 짧은 대답이 식탁 위에 조용히 떨어졌다. 박순자 여사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고 거실로 나가버렸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것이 가장 아팠다. 이 장 전처의 그림자. 최미란이라는 이름은 이 집에서 금기어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미란이는 애들한테 매일 전화를 했어. 박순자 여사가 말했다. 미란이는 지우 생일에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지. 또 박순자 여사였다. 미란이는 시댁 제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역시 박순자 여사였다. 수지는 그 이름 앞에서 항상 작아졌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다. 재혼이었고 아이들이 있는 남자였다. 그 사실을 알면서 결혼했다. 하지만 매일 비교당하는 것과 비교당하는 것을 미리 각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발열로 응급실을 가게 된 일이 있었다. 새벽 2시 수진이 도연을 안고 병원 접수대 앞에 서 있을 때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진이요. 아이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은 잠시 멈췄다. 새엄마. 그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내는 순간이었다. 새엄마입니다. 간호사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수진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자신이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서 위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기분이었다. 도연은 링거를 맞으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나 보고 싶어. 지우 누나? 집에서 자고 있어. 아침에 보면 돼. 아빠는요? 아빠 출장 중이야. 전화했어. 곧 올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도연이 물었다. 수진 엄마 무서워? 수진은 순간 멈췄다. 수진 엄마. 도연은 그렇게 불렀다.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가 찾아낸 타협점. 그 호칭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참으며 수진은 아이의 이마를 쓸었다. 안 무서워. 수진 엄마 여기 있잖아. 3장 균열. 사건은 지우의 학예회 날에 터졌다. 지우는 피아노를 쳤다. 무대 위에서 작은 손가락으로 쇼팽을 연주하는 지우의 모습은 눈부셨다.
수지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그 옆자리였다. 연주가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시간 지우가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잘했어? 지우의 시선은 수진과 박순자 여사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정말 잘했어, 지우야. 멋있었어. 지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박순자 여사가 지우를 낚아채듯 끌어안았다. 우리 지우가 최고지. 엄마도 하늘에서 봤을 거야. 미란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 지우의 몸이 굳었다. 수진도 굳었다. 박순자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지우의 볼을 비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진도 그랬다. 차창 밖을 내다보는 지우의 옆얼굴을 사이드 미러로 훔쳐보며 수진은 생각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엄마를 그리워하는 걸까? 그리고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아이가 자꾸 조각나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수진은 준혁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애들 앞에서 미란 씨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 나도 이해해. 어머니한테 미란 씨는 오랜 며느리고 손주들의 친엄마니까. 그런데 지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나한테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거든. 그 표정이 너무 마음 아파. 준혁은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가 힘들어. 알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준혁은 그날 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지만 수진은 그렇게 믿기로 했다. 사장 시어머니의 속마음. 수진이 박순자 여사의 집을 혼자 찾아간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준혁도 박순자 여사 본인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왔어요. 박순자 여사는 어색하게 수진을 거실로 들였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곧장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미란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미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우랑 도연이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박순자 여사가 잠시 수진을 바라봤다. 그런데 저는 무서워요. 제가 저 아이들한테 진심을 다했다가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아이들이 커서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어쩌나 하고. 근데 어머니, 그게 무서워도 저는 이미 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도연이가 열이 났을 때 응급실에서 제 손 잡고 수진 엄마 무서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미 저 아이들 편이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박순자 여사의 눈가가 흔들렸다. 나도 무서웠어.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박순자 여사가 낮게 천천히 말했다. 미란이가 나갔을 때 나는 손주들이 어떻게 될까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준혁이가 당신을 데려왔잖아. 나는 당신이 그 애들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자꾸 미란이를 꺼냈는지도 몰라. 아이들이 엄마를 잊지 않게. 새엄마한테 상처받지 않게. 수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 저도 그 아이들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무섭고 어머니도 무서우시고. 우리 같은 마음이었네요. 박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수진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울었다. 두 여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마주보며 울었다. 차는 식어갔고 저녁 햇살은 창문을 비스듬히 넘어 들어왔다. 에필로그.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우가 수진에게 그 말을 꺼낸 것은 학예회로부터 석 달 뒤의 일이었다. 수진은 지우의 방에서 함께 수학 숙제를 풀고 있었다. 연습장에 빼곡히 풀이를 써내려가던 지우가 갑자기 멈췄다. 있잖아. 응? 나 엄마라고 불러도 돼? 수진은 연필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지우는 수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연습장 귀퉁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친엄마를 잊는 게 아니야. 그냥 부르고 싶어서. 엄마라고.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차올랐다가 간신히 들어갔다. 그리고 지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불러.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큰 소리로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이수진은 그날 밤 도영과 지우가 잠든 뒤 욕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한참을 울었다.
서럽고 기쁘고 두렵고 따뜻한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으로.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가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온전히 알았다. 그리고 멀리 박순자 여사는 혼자 앉아 손주들의 사진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부탁해요, 수진 씨. 우리 아이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워도 먼저 다가간 수진의 선택 잘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